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2026년 2월 6일 금요일, 바로 오늘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하루를 담은 데이터와 뉴스들인데요. 오늘 하루 이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뭐랄까 영화처럼 상반된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쪽에서는 정말 썰물처럼 자금이 쫙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밀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극명하게 엇갈린 두 시장의 숫자와 흐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고 이 거대한 돈의 움직임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함께 해석해보는 겁니다. 오늘 시작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바로 전환입니다. 그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자산은 마침내 열을 식히기 시작했고 반대로 꽁꽁 얼어붙었던 자산은 긴 동면에서 깨어나는 아주 흥미로운 국면이 동시에 나타났죠. 이 두 시장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실마리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한바통 폭풍호가 몰아친 주식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한마디로 온통 파란불이 켜진 하루였어요. 코스피 지수가 1.44% 하락해서 5,089.14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무려 2.49%나 폭락해서 1,080.76으로 끝났네요. 코스피도 많이 빠졌지만 코스닥이 거의 2배 가까이 더 빠졌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형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봐야죠. 특히 코스닥이 더 크게 흔들렸다는 건 투자자들이 그동안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고 베팅했던 성장주, 테마주에서 가장 먼저 발을 뺐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런 하락에는 여러 이유가 겹쳐 있었어요.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었죠. 퍼펙트 스톰이요? 어떤 요인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쳤나요? 이땐 첫째,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던 고점 부담감입니다. 최근 몇 달간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수면 아래에 계속 있었거든요. 둘째는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조정이었어요. 글로벌 대장격인 미국 시장이 휘청이니까 이제 파티 끝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마지막으로 AI, 우주항공처럼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특정 테마주들에 대한 피로감도 한몫했습니다. 그니까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라는 바늘이 살짝 찌르니까 다들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런 그림이군요. 정확히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결국 시장의 큰 손들이었죠. 자료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버텨낼 재관이 없었던 거예요. 상승을 이끌던 주체들이 등을 돌리니 하락의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누가 팔았고 그 판 물량을 누가 받았는지를 보면 지금 시장의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자료를 보면 아주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동안 상승장을 주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로 차익을 실현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즉, 수익을 현금으로 바꾸고 시장을 떠난 거죠. 기관 투자자들도 일부는 팔고 일부는 사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럼 이들이 던진 물량을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겠군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었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싸게 사자 하고 들어왔다는 거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분산 구조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한창 뜨거웠던 파티가 끝나갈 무렵인 거죠. 파티를 처음부터 즐겼던 외국인과 기관 같은 스마트머니는 이제 슬슬 취기가 오르니까 잘 놀았다 하고 조용히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티가 한창이라는 소문만 듣고 이제 막 도착한 개인 투자자들이 와 신난다 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형국이죠. 이 바통 터치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상황이 훨씬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파티가 끝나가는 줄도 모르고 새로 입장하는 모습이라니. 그럼 시장 전체가 가라앉는 분위기 속에서도 특히 더 충격이 컸던 곳은 어디였나요? 당연히 가장 화려했던 파티의 주인공들이었죠. 자료를 보면 약세 업종으로 2차전지, AI 관련주, 로봇 및 우주항공,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 지난 몇 달간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던 종목들이에요.
많이 올랐던 만큼 하락의 충격도 가장 크게 받은 겁니다. 반대로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비교적 잘 버텨준 것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돈이 어디로 피신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의 다음 행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강했던 곳들을 보면 일부 방산주, 고배당을 주는 금융주, 그리고 대표적인 방어주로 꼽히는 통신주 같은 섹터들이었어요. 그니까 화려하고 변동성 큰 성장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좀 재미는 없더라도 꾸준히 실적을 내고 배당도 주는 안정적인 가치주나 방어주 쪽으로 피난을 갔다는 거군요.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제는 꿈보다는 현실, 성장보다는 안정을 택하겠다는 심리가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주 기이하고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요? 앞서 우주항공 테마가 전반적으로 큰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스피어라는 단 하나의 종목이 시장 분위기와는 완전히 반대로 홀로 상한가, 무려 29.91%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시장 전체가 가라앉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속한 테마 섹터마저 급락하고 있는데 혼자서 30%로 올랐다고요? 그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치 침몰하는 배의 한쪽 구석으로 모든 사람이 갑자기 몰려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뭔가 작은 구명보트라도 있다는 소문이 돈 것처럼요. 그 비유가 정말 정확합니다. 이 현상이야말로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투기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예요. 물론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이라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시장의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이 튼튼할 때는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체가 불안하고 방향성을 잃었을 때 투자자들이 이런 단기적인 뉴스 하나에 우르르 물려거는 단발성 테마 장세가 펼쳐지곤 하죠. 이건 건전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을 정리해보면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불안정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험에서 안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 하루였네요.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바로 그 시간에 몇 달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주식시장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열기가 감지됐습니다. 2026년 2월 초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분석인데요. 숫자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전월 대비 35%나 급증했습니다. 35%요? 한 달 만에요? 그동안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거래량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은 무려 58%나 급증했어요. 특히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거래가 46%나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의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시장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와, 서울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의 분위기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서울은 거의 폭증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무려 83%나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온기가 수도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오랜 침체기 끝에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건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끝없는 겨울이라고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대체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건가요? 마치 거대한 댐에 갇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두 가지 큰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는데요. 첫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시장에 퍼지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에게 지금이 기회일 수 있겠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준 거죠. 심리적인 문턱이 낮아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그동안 쌓여있던 대기 수요입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몇 달 혹은 몇 년간 시장을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러다 바닥을 놓치는 거 아니야? 하는 조바심이 생긴 겁니다. 이 두 가지 심리가 맞물리면서 멈춰있던 거래의 물꼬가 터진 거죠.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다면 가격도 덩달아 급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건 일시적인 현상,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가격이 급등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가격은 완만하게 오르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건 투기 수요가 아니라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은 본격적인 상승장 진입이라기보다는 긴 침체 끝에 바닥을 다지며 실수요가 돌아오는 구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폭발하고 전혀 다른 두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쩌면 돈의 흐름이 방향을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죠. 한쪽 수영장, 즉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즐겁게 놀았던 사람들이 물이 너무 뜨거워졌네 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차액을 실현해서 현금을 손에 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수영장, 즉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물이 너무 차가워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온이 조금씩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을 담그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은 비슷한데 그 돈이 머무는 장소가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나온 돈 전부가 부동산으로 갔다고 1대1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산시장의 큰 흐름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낮아지고 보다 안정적인 자산을 찾는 심리가 시장 전반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 이게 단순히 개별 시장의 등락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조류의 변화처럼 느껴지네요.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봐야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금융시장은 주식은 과열을 시키는 건강한 조정을 시작했고 부동산은 긴 침체 끝에 마침내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2주에서 4주 정도의 짧은 전망을 덧붙여보자면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이 될 겁니다. 이 선을 지켜내는데 성공하면 다시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만약 5,000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850선까지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 진입한 거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래량 회복과 완만한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아직 온기가 지방까지는 퍼지지 못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은 변동성을 경계해야 하고 부동산은 안정적인 회복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이시군요. 오늘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서막일지도 모르는 이 현상을 지켜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리스크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산이 뜨거워질 때 다른 자산은 차갑게 식어가고 또 그 반대의 현상이 영원히 반복되죠. 이러한 거대한 시장의 순환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자산 포트포리오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계절에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계절에 머물러 있나요?